오늘은 도입 언더바 육성관리에 대해서 재능을 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방송이 나가니까 제가 날것 같은 말보다는 좀 정제된 언어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독립본부 챔피언 사업본부 챔피언 지점 챔피언 5팀 전현담 ESL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전현담 ESL이라고 하고요. 23년도 2월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생각보다. 네,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저도 여러분과 일한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네. 어느 한 분야에서 장인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10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아직도 장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오늘 강의에 맞는 주제들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행했던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드리니까 그래요. 몇 면을 보니까 조금 도입이 안 되신 분들 대부분 많이 오셨고 또는 도입이 됐지만 이 육성관리란 어떤 것인가 또는 리더의 비전이 조금 강하신 분도 보이고 그쵸? 현빈 FC 의지가 좀 보여요. 눈에 이렇게 리더가 되겠다는 의지가 선배들이 봤을 때는 눈빛만 봐도 그게 보이거든요. 얘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가가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선배들이 봤을 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툭툭툭툭 어드바이스도 좀 주는 편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늘 본사 강의도 마찬가지고 지점 강의도 마찬가지고 팀 뭐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 분이라도 조금 영감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각 부지점장님들이 야 들어가 뭐 할 거야 들어가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조금 보내는 것보다는 1시간 안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머릿속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저 또한 뭐 청강자가 아니었겠어요 예전에는. 그랬을 때 그냥 어느 구절, 어느 단어, 어느 한 챕터 한 10분 정도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 정도만 딱 내 거화시켜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어쨌든 23년도 2월달에 여러분들과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 시간에 위촉을 했고요. 24년도 10월에 ESL로 승급을 했습니다. 23년도에 루키, 뉴스타, MDRT, 썸머, 연도 대상, 커리어 패스는 올 패스를 다 했고요.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PFC, MDRT, 썸머, 연도 대상, 커리어 올 패스 전부 다 했습니다. SL이잖아요, 그렇죠? 신한라이프에서 소위 말하면 어느 회사에서 말하는 매니저, 또 신한라이프에서 말하는 SL의 뜻이 뭐죠? 여기는 지점이 어디세요? 골드. 근본이 있는 지점에서 오셨는데 SL의 뜻이 뭐예요? 몇 차월이시죠? 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SL의 그럼 뜻이 잘 모르시겠네요. CIS 할 때 그 BI는 혹시 설명 들어보셨어요? 신한라이프 BI? 들었습니다. 네, 도입을 한 명을 하면 뭐 얼마다. 도입을 2명을 하면 GSL이 된다. 요거 들어보셨죠? SSL, 뭐 ESL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SL의 준 약자는 세일즈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세일즈 리더. 네, 그러니까 관리자, 직급이다. 내 산하에 한 명이 도입되었던 2명이 도입되었던 우리 이제 본부장님처럼 뭐 200명이든 100명이든 내 산하에 내가 관리하는 팀원이 있다라고 하면 리더인 겁니다. 네, 아주 작은 리더로부터 시작인데 앞에 세일즈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네, 영업에 대해서 앞에서
팀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며 독려하며 가진 노하우를 다 전파해주면서 때로는 조인업도 같이 나가주면서 직접적인 교육을 코칭하기도 하고 지점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처럼 계속적으로 제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기도 하는 그런 세일즈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한 이유는 영업 열심히 했다고요. 저 물론 지금도 저 지점 W 다 1, 2, 3주차 다 완료한 거 보셨죠? 네. 영업이 제일 쉬웠어요. 죄송합니다. 영업을 잘해야만이 제가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파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뉴세일즈 모델 BI가 들어오면서 최소한의 영업 기준을 맞추면서 이제 직도간도 4명씩 또는 직도 6명씩 이렇게 되면 부지점장으로 작은 리더로서의 시작은 할 수가 있겠지만 영업에 대해서 가진 노하우가 없다 보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팀 육성에 대해서. 오늘은 육성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된 목차예요. 오늘의 주된 목차고요. 신입 FC에게 왜 그렇게 회사에서 유치자에게 돈을 주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입 FC의 도입은 곧 이 사내의 신계약 유치와 일맥상통하다를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변액을 취득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DB를 뭐라고 불리우죠? 이관 DB입니다. 이관 DB는 신계약입니까? 새로운 고객에 대한 DB인 거예요? 기존 고객들인 거죠. 여러분들의 선배들, 수만 명의 이 FC들에 대한 이제 그 뭐 지인 영업이 될 수가 있고 뭐 이제 소개 영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새로운 DB의 이제 신계약으로서 이루어진 기존의 우리 회사의 당사의 계약을 가지고 있는 고객을 이관 DB라고 합니다. 그 것들을 유지만 되는데 회사에서는 이득이 될까요? 되기는 되죠. 계약 유지 수수료라는 것들이 그 안에 다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회사에서는 새로운 그러니까 당사의 계약이 없는 신계약을 조금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FC가 오게 되면 새로운 지인 풀들에게 계약을 받으면서 또 소개로 이렇게 받으면서 신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치자 그러니까 도입자한테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구조를 잘 이해를 해주시고 있어야 이제 서두의 육성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또 신도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의 비전이던 뭐 BI의 이제 도입 수당들을 받겠다라는 이제 목표건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도입을 해야 된다. 도입에 대한 숙명이 있는 게 우리의 일이다라고 이제 잘 머릿속에 심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다 BI 해당자잖아요. 한 명 빼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 명 빼고 그렇죠? 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 BI 지금 해당자다. 그러면 여기서 나 도입 한 명이라도 했다. 손 한번 내려보실래요? 한 명이라도 했다. 내리셨어요? 아, 다 그럼 지금 한 명 하신 거겠고 했잖아요. 하셨잖아요. 장민철 FC님 한 명 앞에 도입자 앉아 있는데 왜 손을 들고 있으시지? 아, 그러니까 도입을 했다 하는 사람 손을 내려보시라. 네. 도입이 지금 안 되신 분은 3분 있으시고 그러면은 이제 내리신 분 중에는 정식적인 첫 급여를 다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겠네요. 도입수당 BI에서 깔려 나오셨죠, 그렇죠? 어때요? 든든하지 않아요? 아직 못 받았어요? 아, 이제 지금 도입을 하셨고 최현빈 FC 같은 경우는 도입을 하고 지금 1개월이 2개월이 지났나요? 아닙니다. 이제 다음 달에. 아, 아직 받아보신 적이 다들 없으시구나. 그럼 제가 강의안을 잘 준비했네요. 제가 받은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어쨌든 리더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든 BI를 위해서든 우리는 이제 도입을 필수적으로 잘 해야 된다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채널을 통해서 이제 도입을 하느냐? 지인이 있겠고요. 이제 취업 사이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바몬, 알바천국, 뭐 지식인 이런들에게 이런 취업을 희망하는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제 CIS까지 이루어지고 나서 TS1, TS2까지 해서 이제 도입을 하는 루트가 있겠고요. 좀 시간이 부족하다. 나는 이제 앉아가지고 취업 사이트 30통이고 40통이고 일 한도 50통이고 간에 좀 시간이 부족하고 미팅도 다녀야 되는데 이거 도입 어떻게 해보지? 그래서 좀 돈을 좀 사용하면서 이런 사설 업체도 조금 이용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개를 통해서 또 이번에도 도입 시책이 또 나왔죠. 본사에서. 네, 역시 신한금융그룹의 자본력은 막강합니다. 도입 시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책금을 이용해서 소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야 민수야, 너 주변에 혹시 취업을 고민하는 친구라든지 혹시 이직을 희망하는 친구 나한테 한번 소개 좀 해줘라. 그 친구가 나를 만나서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 인당 얼마씩은 지원해줄게. 맛있는 소고기도 사줄게 라고 할 수도 있는 소개 루트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시책들 또는 지점에서 있는 시책들을 그냥 나의 생활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잘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재투자를 해야만이 내가 또 반드시 그쪽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를 조금 잘 고민을 해보시고 알바몬, 그 알바몬을 이용하는 이제 저처럼 조금 뭐 지금 뭐 강의라든지 본사 강의라든지 팀원들 교육 관리를 하는 이제 준 리더가 된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알바몬을 대신 돌려줄 알바의 알바를 찾는다는 둥,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챔피언 지점의 리더들은 다 행했던 방법들입니다. 챔피언이 왜 리더들이 이렇게 도입이 잘 되는 지점인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남다른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 조성원 본부장님 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이제 부지점장들에게 전파를 했고 적극적인 투자도 권장을 했고 그것들을 다 이행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다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한 분야를 내가 진지하게 계속적으로 디립다 파봤냐,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봤냐, 가슴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도입이 한 명도 안 됐다라고 하면 이 방법 중에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2달, 3달도 안 해본 사람들인 거예요. 2달, 3달도 아니에요. 내가 한 달 작정하고 앉아서 일 한도가 50콜이야? 좋아. 나 평일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귀 막고 그냥 50콜 앉아서 이거 다 돌리고 퇴근해 보겠다. 25일을 다 해보고 퇴근해 보겠다. 한 사람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하신 분들? 우리 12월에 챔피언 지점 많이 움직이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난 한 달이라도 50콜, 일 50콜, 일주일에 5일, 한 달, 4주 다 해봤다 하신 분 있으실까요? 애석하지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이번 달에 반드시 한 명은 입과가 되셨을 거예요. 확률상. 대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1차월이고 아직 뭐 2주 됐고 뭐 3차월인데 아직 TA가 미숙하건 간에 우리의 일은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한 명도 도입이 안 됐다. 이거는 조금 저는 어불성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각자의 사정에 맞는 것들 그리고 특성에 맞는 것들이 다르지만 내가 이것 하나는 진짜 영업에 못지않게 제대로 도전을 해봤다 하셨으면 도입자가 반드시 한 명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확률로 데리고 온 도입자 잘 정착하나요? 잘 막 성장해서 무럭무럭 나와 같은 FC로 성장을 하고 나와 같은 SL로 막 성장을 잘 하나요? 이유가 세상에 이유가 장애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육받다가 갑자기 탈장이 와가지고 입원해서 교육 드랍이 되질 않나. 왔다가 엄마가 막 정말 막 입에 막 피를 토할 정도로 막 하지 말아라 해서
본인은 하고 싶은데 드랍되질 않나. 똥 마려워서 갑자기 그만두고, 집에서 키우던 도마뱀이 갑자기 좀 아파서 그만두고,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배고프다고 그만두고. 세상에 이유가 너무 많아요. 네, 기껏 데려왔더니 뭐 면접 어버버버버 하면서 이제 뭐 잘리기도 하고 참 허무합니다. 허무한 일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이유는 교육 중 드랍의 에피소드일 수도 있고요. 들어왔는데 나와 같이 일을 하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 얼마 안 가서 그만뒀다 하는 것들에 대한 방지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입과 전 드랍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의 심지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방해 요소에 의해서 드랍될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입사해서 1개월을 나와 같이 보냈는데 드랍됐다라고 하는 건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위촉 전, 위촉 후 교육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한테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자 오늘 아침에 이제 챔피언 지점 리더 조회 하면서도 저한테 이제 또 다시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 저의 성공 케이스를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전 직장은 아니겠지만 직종이 어떤 거였는지 아시죠? 예, 가난한 배우였습니다. 가난한 배우였고요. 그나마 생활비라도 벌려면 이제 전혀 엉뚱한 바운더리, 식당에서 설거지 하던지 뭐 아니면 현장 나가서 상하차 같은 거 하던지 그나마 내가 하던 일로 돈을 버는 수 있는 바운더리는 이 어린이 공연이었어요. 네, 저 펜더타를 쓰고 이제 인형 옷을 한여름에도 저걸 끼어 입고 배에다가 이제 복대 같은 거, 배 나오는 거 이렇게 조금 두른 다음에 한여름에 사우나를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입에는 소주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네. 친구들 안녕. 스마트폰 많이 보지 말라고. 밤새 소주 먹었으면서 아이러니한 공연을 하고 있다가 제가 신한라이프에 들어오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나서 도입을 해야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저의 도입자가 도입을 해야 BI에서 안정적인 이제 수당도 1년간 조금 수령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잖아요. 네, 저 나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리더 비전을 보고 함께 뛰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들어와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들어와서 이제 저보다 이제 높으신 분들 아침에 이제 인사를 쭉 돌았는데 그 당시에는 엘타워에서 지점장님들은 각자의 방 하나를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일반 FC들은 넓은 사무실에서 이제 본인 자리도 아니죠. 사실은 공유 오피스죠. 정해준 자리도 없이 그냥 빈 좌석에 아침에 출근하면 일찌감치 앉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는데 이제 지점장님들은 유리문 하나 딱 이렇게 있고 의자 좋은 거 딱 세팅되어 있고 멋있는 인테리어 딱 돼 있으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나도 기왕에 보험회사에 입사했는데 나이도 있고 참 이 멋있는 거 나도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속에 조금 불씨가 막 태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입사를 결정을 하고 도입을 해야겠다. 최현빈 FC? 네? 도입을 해야겠다 마음먹은 순간이 언제쯤일까요? 입사 첫날부터 그러면 위촉하고 나서인가요? 아니면 위촉하고 나서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골드지점? 이현서입니다. 예. 도입에 대한 혹시 지금 도입을 해야겠다 혹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빠르시네요. 그래도. CIS에 적어놨습니다. 아 진짜요? CIS 누가 해주셨는지 잘해주셨네. 직접 했습니다. 우리 화제의 1등 루키 조유토 FC 위촉 전부터 계속 연락하고 우리 여기 현준 맞나? 도입에 대한 생각이 지금 있긴 있나? 예. 언제부터 조금 생각이 조금 들어왔지 이제? 잘 안 되다가 이제 시간 좀 아, 시도는 이제 위촉하고 나서도 시도는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러나 여전히 생각은 가지고 있죠. 현준이
김준호. 도입에 대한 생각이 있나? 아직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있어? 예. 있구나. 지금 대부분 뭐 조금 이제 고차월 분들 빼고 저기 다 그래도 위촉을 하고 생각을 좀 빨리 한 편이네요. 저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저는 뭐 2차월 신입교육 이제 들은 분들은 뭐 들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언제 도입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을까요? 입사 전 OT를 들은 15분 뒤. 상황이 다르긴 했겠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상황이 다르긴 했을 거예요. 상황이란 어떤 상황이냐? 이 일을 해야겠다 마음 먹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상황, 물리적인 나이, 그리고 그간에 하고 있었던 일들, 이런 상황들이 달랐을 거예요. 연극을 하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영상 사업을 조금 깨작깨작 벌렸다가 빚을 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큰 빚도 아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아주 큰 빚이었습니다. 1,800만 원 정도. 근데 인컴이 있어야 이거를 1,800만 원이라는 돈을 갚아나가야 할 희망이 있지. 인컴이 설거지하면서 받는 최저시급이 단데 1,800을 어느 순간 언제까지 갚아요. 아마 남들 한 1억 8천 되는 빚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 손을 뻗었던 제 도입자가 BI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는 15분 안에 저는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뽑아야겠다 빨리. 그리고 그 친구의 패드를 접었죠. 얘기 그만해. 2명 찾으러 나갈 테니까 일단 술이나 먹으러 가자.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거예요. 기말 부지점장님이 부지점장님이시죠? 저보다 더 행동이 빠르신 분이에요. 저는 생각이라는 거랑 이렇게 얘기하면 농담이고 말보다 행동력이 정말 빠르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보통 리더가 되더라고요. 생각을 뭐하러 해요? 생각을. 그게 맞구나 옳다 그르다만 판단이 서면 가는 거예요. 일단. 저도 아마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랬던 거죠. 상황이. 1,800만 원이라는 게 저를 도입자를 찾아 헤매게 만들었고 어디서 찾았겠어요? 제가 OT 들은 지 15분 만에 제가 도입자를 어디서 알바몬 뭐 하는 방법 제가 알았었을까요? 아까? 주변에서 찾았겠죠. 주변에서. 야 강아지야 일로 와봐. 차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정확히 말하면 목포에서 해남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에서 120km 밟으면서 차문을 제가 덜컥 걸어 잠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버는 돈에 만족하니? 내가 이런 비전이 있는 회사에 들어갈 건데 너도 한번 같이 입사해보자. 시험을 통과해서 네가 일을 시작하면 내가 너로 인해서 받는 BI의 금액이 어느 정도라더라. 내가 너한테 50만 원씩 1년 동안 줄게. 약속할게. 그 정도는 해볼 만한 시작 아니겠냐? 강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쫓아와서 부지점장이 됐습니다. 저도 부지점장이 되었고요. 이 친구도 제가 분할 1차월 이후에 바로 즉시 분할을 했습니다. 자팀 ESL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현재 ESL이자 G 파트너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매달 평균 800에서 1000CMP는 꾸준하게 쳤었겠죠. 첫 달, 둘째 달, 2차, 2년도 이제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텐데 챔피언 7팀에 약 10명 되는 조직을 현재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잘 성장을 했다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비전 파트예요. 비전 파트. 네. 이 친구 하나가 혹시 신입교육 받아야 되는 신입 있나요? 그 신입교육 들어가셔요. 신입교육은 그래요. 아쉽네. 이게 훨씬 재밌을 텐데, 그쵸? 농담입니다. 화이팅! 고생하세요. 비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아시죠? 신한라이프의 오버라이딩에 대한 퍼센테이지라든지 파급력이 어떻다라는 거.
G 파트너를 달성했다라는 건 이 친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W 100주 가까이 했을 거예요. 1W 100주 가까이 하고 그 1W 100주가 문제가 아니라 매달 800에서 뭐 썸머 때는 2000도 넘은 적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꾸준히 1000 이상을 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라는 또 영광스러운 타이틀도 보유하고 있는 건데 제가 GSL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오버라이딩이 18%였어요. 이 친구가 꾸준히 1000씩 쳤을 때 저한테 18%라는 금액은 한 달에 얼마였을까요? 네, 따박 잘 받았고요. 지금도 뛰는 ESL이에요. 이 친구 알죠? 우리 챔피언 지점들은 규원이 청약도 자주 올라오는 거 보이죠? 아, 복덩이 복스러워라. 네, 행복합니다. 잘 키운 FC 하나, 열 FC 안 부럽다. 제목을 제가 이제 늦게 조금 올렸는데 이제 뜻을 아셨을 거예요. 아우 안 뽑힌다. 입과도 전에 드랍된다. 아우 신경 쓸 거 많다. 나 업적도 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한 달 업적 반짝 치는 것과 이렇게 지금 저와 4년째 함께하는 이 연금 같은 이 친구를 함께 두고 있는 것과에 대한 비교는 저는 비교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 동반 입사 후에 요 숫자로 체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동반 입사했어요. 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2명 구해가지고 손 붙잡고 같이 생명보험 시험 보러 갔습니다. 예. 동기로 입사했지만 어쨌든 도입자는 저예요.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구조를 잘 이제 인정을 해줬고 매달 BI로 제가 이제 뭐 업적으로 뭐 이렇게 100만 원 구간, 200만 원 구간 제가 이런 쪽은 치진 않았으니까 매번 최대 구간을 쳤었고 제 BI 모델 때에는 도입 수당에 대해서는 업적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네, 일단은 GSL이면은 3명에 대한 업적이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제가 미가동은 아니었다. 가동만 정도 돌아가면 400은 계속 그냥 나오는 도입 수당이었어요. 한 번도 누락 없이 다 수령했습니다. 1년 내내. 예.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업적을 많이 친다고 해도 400 이상 올라가지 않았던 약간 좀 더 한계는 있었던 그런 BI였는데 어쨌든 1년 동안 다 수령했던 게 4,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부 다 수령했으니까. 그리고 입사 때 월 도입 시책금이 이 당시에 인당 350만 원이었습니다. 350만 원 오롯이 수령을 했었고 매달 800에서 1000을 치던 인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18% 오버라이딩을 생각하면 단순 산수니까 계산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비전 잘 보셔야 됩니다. 육성을 잘 해야 이 친구도 SSL이 되고 이 친구도 ESL이 될 거잖아요. 그쵸? 자팀, 그러니까 나의 직 도입자가 ESL로 정상 분할할 시에 회사에서는 저에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내려줍니다. 전현담 부지점장님 강아지 한 마리 잘 데려와가지고 잘 키워주셨네요. 회사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게 다 전현담 ESL님 덕분이니까 1000만 원을 드릴게요. 일시금으로 딱 월급에 그냥 바로 꽂혀버려요. 그 친구 분할한 달에. 네. 그리고 자팀 운영시, 그러니까 지금 챔피언 7팀 김규원 ESL의 팀이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멀쩡히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매달 저한테 지급되는 조직 정착 지원 보너스라고 하는 명목으로 수수료 명세서에 이렇게 또 하나 목록이 띡 하나 또 생깁니다. 그게 매달 100만 원씩 타박 꽂힙니다. 팀에서 100만 원씩 꽂히고요. 그 친구 저의 직접 도입자잖아요. 그렇죠? 직접 도입자의 직접 영업 오버라이딩은 또 별개라는 거예요. 네. 잘 데려왔죠, 그렇죠? 행복하죠? 그냥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라는 말이 이런 친구를 두고 이제 있을 수도 있는 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키운 FC 하나, 열 FC 안 부럽다. 어떤 숫자를 뜻할까요? 어떤 숫자? 11대 6이래요. 11대 6. 11대 6. 힌트를 하나 더 드려야겠다. 요거 11대 6. 눈빛을 보니까 저 한자 네 글자 맞추는 사람한테 제가 커피 쿠폰 드릴게요. 예. 오오오. 아 저거 역시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반면교사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대충 이제 숫자 유추되세요? 11대 6. 11대 6. 대충 유추 안 되세요? 11은 뭘까요? 잘 안 되세요? 11은요, 제가 직도입했던 인원들이에요. 직도입했던 인원들. 네. 이해가 되세요? 직도입했던 인원들. 근데 6명은 살아남은 인원들. 1년 이상 살아남은 인원들. 확률 괜찮나요? 확률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건 아니면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건, 세 건, 한 건, 두 건 이렇게 하는 인원이던 간에 어쨌든 살아남아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인원들이 6명이에요. 김규원 부지점장 포함해서 저기 앉아있는 장민철 FC 포함해서. 장민철 FC도 시간만 지나면 이대로 지나면 G파트너 따놓은 당상입니다. 지금 업적이. 유지율만 잘 관리한다고 하면요. 제가 오늘에 드리고 싶은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육성을 잘해야지, 육성을 잘해야지 내가 상위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OT CIS 할 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줄게. 여기 비전이 있고 나를 보고 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가지고 내가 미팅에 대해서, 영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만큼 이 친구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공부하느냐?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탈락과 드랍들이 비일비재하면서 반복할 겁니다. 도입에 대해서. 다 제 맘 같지 않을 거예요. 10명을 뽑아야 3명이 살아남을 거고요. 그 3명 중에 몇 명은 또 중간중간에 드랍을 할 거고, 그 중간에 나는 또 반복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거고, 도입에 대한 숙명입니다, 리더들은. 그런데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아직은 위에 지점장님들, 단장님들, 사업본부장님들처럼 많은 도입과 많은 이렇게 조직 확장을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건 김규원 부지점장님 리더로 배출시킨 거, 그리고 파트너로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만들 수 있었던 거, 현재 장민철 FC도 파트너를 곧 이제 달성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주는 거, 그게 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교육과 육성에 힘을 썼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진 씨 미팅 갔다 오고 나서 거절받았어요. 네. 그러면 저랑 뭐 하죠? 보통 미팅 끝나고 나면 피드백 주고받죠, 그렇죠?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그 미팅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수진 씨가 저한테 장문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보내면 제가 쭉 미팅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유추를 해보고, 이런 거절은 해봤냐, 저런 거절은 해봤냐, 또는 이 상품을 제안을 해봤냐, 또는 금액은 이렇게 해봤냐,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죠. 육성의 한 갈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단적인 육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상담 나가서 거절받았으면 부지점장과 공부하고 하는데 내 도입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피드백을 주고받는가. 영업에 대해서는 상품 공부도 하고 거절 처리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도입자들은 뽑아놓고 걔가 그냥 막연히 잘 되길 바라는 건, 이거는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방법적인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조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이외에도 수많은 말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말을 해야 되고요. 시시콜콜한 말들을 계속적으로 주고받아야 돼요. 네.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요. 네. 위촉전 육성 시스템입니다. 수수료 제도의 이해를 저는 반드시 CIS 때 꼭 넣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본사의 첫 교육, 그 5일짜리 교육 있죠? 신입 본사 교육, 그거 받으러 가기 전에
많은 이제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거예요. 첫날에 무슨 교육하죠? 대표적으로 우리 챔피언 시장 잘 알고 있는데 환수 교육을 본사에서 합니다. 그게 점점 더 강화가 될 거면 될 거지 지금보다 약해지진 않고요.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보다 지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한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수수료 환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장밋빛 미래만 그려주면서 이제 도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것들을 이제 신입 FC들이 모르면서 첫 교육을 받고 본사 프로님들이 이야기하는 환수 교육을 듣고 나서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CIS를 할 때 이 수수료 제도의 이해, 좋은 것들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조금 뭐 불편한 이야기들도 잘 가려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팁으로 잘 아셔야 이제 교육 시 드랍을 조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I 제도, 도입의 선순환입니다. 제가 그랬다 보니까 저는 늘 한 발 앞서서 시작을 시켜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아까 제가 도입자를 구하던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남다르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노하우를 우리 팀에게 뽑히는 우리 팀으로 올 신입들한테도 전파를 해주는 겁니다. 나는 이랬다라는 비유를 하면서 너도 지금 입과 전에 또는 1차월 안쪽으로 최대한 빠른 지인 도입을 통해서 입사를 해야만이 이 BI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을 꿈을 꿀 수가 있게 된다라고 비전을 심어주는 편이에요. 입사 후에 시작해야지. 지금 신입이 아직 입과도 안 해서 정말 소중하고 작은 이 묘목 바람에 날아갈까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비닐하우스에 넣어야 될까 포장을 해야 될까 그런 얘기 나중에 해도 되지 않아요? 도입? 안 돼요. BI의 수당이 여러분들 기다려줍니까? 여러분들을 기다려줘요? 저 1차월 못 받았고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2개월 있다가 이제 위촉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나는 3, 4차월 때 이제 BI 도입 수당을 제대로 받게 될 건데 결국에 13차월 동안 준다고 하는 돈들을 나는 4개월을 발로 차버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소득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받을 수 있는 돈을 많이 못 받는 거죠. 네. 주춤주춤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비전을 심어줄 때에는 이 BI의 숫자들을 주룩주룩 읊으라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말 그대로 비전을 시작부터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뭐 지인 도입해라, 취업 사이트보다는 지인이 낫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쵸? 말 잘했네 나 지금. 네. 판매 프로세스입니다. 활동을 위한 개념 식립이죠. 이제 돈은 어떻게 준다 비전이 심어졌으니까 이제 네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야만이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네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알려주면 되고요. 상품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모든 상품군들을 다 알고 있으십니까? 모르죠? 주로 주력 상품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판매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품군들을 어떻게 다 알고 어떻게 판매를 합니까? 지식의 저주에 빠집니다. 상품의 장단점을 알게 되면 선배들은 더 많이 아니까 더 많이 세일즈를 하겠다.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김할 부지점장님 예를 들어가면서 행동이 빠른 분이 결국에는 여기서는 잘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느 한 특정의 상품에 대해서 장점을 내가 빨리 식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결과를 얻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군들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또는 내가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지점에서 누군가 이 상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선배가 있다. 그러면 교육 요청을 해서 한두 가지 신입이 마음껏 제안할 수 있는 상품군들을 하나 두 개 빠르게 알려주고 빠른 친구들에게 빠른 움직임을 좀 강조하는 게 저는 조금 낫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 보험 용어 개념 정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차월 같은 경우는 지인의 시장을 조금 두드리고 다닐 거란 말이죠. 네. 보통
누구 만나자고 해요? 가장 편한 사람들, 우리 남자친구분들. 보통 누구한테 먼저 커피 한잔 하자고 하죠? 네? 친구들. 네. 친구들하고 평소에 술 먹을 때 어떤 복장이었어요? 추리닝 바람. 또는 뭐 이제 이성 만나러 갈 때는 조금 또 뭐 이렇게 좀 또 꾸미고 뭐 이제 했을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쓰는 언어들이 어땠어요? 거칠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서로 존중의 언어로 대한 날 거칠었어요? 네. 뭐라고는 안 했지만 이런 억양 아니었어요, 대충? 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쵸? 그러던 친구가 갑자기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나타나요. 가방 메고. 야, 내가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줄게. 들어볼래? 내가 네 보장 분석을 해줄게. 한번 들어볼래? 이러고 등장합니다. 와닿아요? 네, 와닿지 않죠? 전문성에 대해서 뭐 공부까지는 아니지만 보험 용어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생명보험 시험은 보긴 봤지만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뱉을 수 있을 정도의 용어 정리는 조금 시켜줘야 지인 영업을 조금 그래도 전문성 있게 하고 다닐 수 있는 에토스를 장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보험 용어 개념 정리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요. 생손보 비교 정도는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지인 영업의 이제 준비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더라이팅, 네, 이제 계약은 받아올 수 있어요. 용하게 아주 이제 뭐 용하게도 예쁘게 이제 계약을 받아오면 뭐 보안이 뜰 수도 있고 언더라이팅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해를 시켜준다기보다는 저체할 때는 여러분들이 도입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주면서 교육해주는 방법을 저는 택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더라이팅에서 문제가 생기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철회가 나거나 해직 철회겠죠. 언더라이팅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송이 나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저차월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리는 이 저차월 때 그거 하나로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조금 방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망 고객 리스트 같은 경우는 슈퍼본부 같은 경우에는 풀리스트백을 입사 전에 면접 때 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굳이 논하지 않을게요. 받아놓고 여러분들의 조금 폐부를 좀 찌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통과용으로 작성하신 분 있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풀리스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책이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보물지도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이거 슈퍼본부에 다 공유되잖아요. 슈퍼본부에서 그래도 저 지인 영어 잘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라고 하면 저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수많았던 이 선배님들, 뭐 여기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저한테는 보물 지도와 같은 풀리스트였거든요. 네. 썸머가 돼도 또다시 뒤져요. 그 풀리스트를요. 그리고 풀리스트가 제가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그 풀리스트만 가지고 쓰나요? 아니죠. 저도 사회활동을 하는데 기고객에서 소개가 뻗어난 것들도 있지만 결국에 저를 있게 한 저의 근간은 풀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스트의 의미를 정말 잘 설명을 해주면서 정말 성심성의껏 작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리더로 만들 수 있고요. 그 친구를 여기서 잘 정착하고 육성시킬 수 있게 만드는 지표와도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 프로세스, 이것도 뭐 고지의무, 뭐 청약 프로세스 이 정도는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켜주셔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어렵게 이렇게 육성하는 편 아니잖아요. 아이템 가지고 놀으라고 저는 계속 얘기해요. 네 걸로 들어가서 이 상품 설계해보고 사인 다 해. 계속 반복. 사인 다 해봐. 전자청약 눌러서 옴니 말고 전자청약 눌러서 다 해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출만 안 하면 돼요. 그럼 청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사인을 할 줄 알고 이거를 왜 쓰는 줄 알아야 지인한테 제안을 하고 사인을 할 때 정확한 고지를 하고 정확한 의미를 다 부여할 해야 되잖아요.
사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계속 아이템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반복 숙달을 계속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정착을 위한 프로세스 2, 요거는 이제 위촉 후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뭐 위촉 전, 위촉 후라고 나눠놨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언제 다 마무리 지었을까요? 저는 제가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그 당시 조성원 본부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영광스럽게도 케어를 받았던 시절이에요. 직접 육성을 받았던 시절입니다. 1일째부터 5일째까지 필수 교육 받으면요 지점으로 다시 쪼르르 와가지고 저녁 8시, 9시까지 교육을 또 받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위촉 전, 위촉 후 교육이 아무 그 시대 때는 의미가 없었던 거고 다 그냥 시험도 합격을 안 한 그냥 이제 입과생한테 모든 교육이 다 5일 동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남다르게 조금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다. 빠르게 치고 나갈 수가 있었다. 위촉 땡 1일 하는 순간 나가서 친구한테 계약을 받을 정도가 됐다. 물론 지금 현재의 시니어로서 뭔가 완벽하게 모든 고지를 다 이렇게 받으면서 청약 프로세스를 다 마무리한 건 아니었지만 우당탕탕의 일수였지만 그래도 나가서 사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는 1일 전에 다 마무리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재능 기부를 들어왔는데 준비가 되어 있나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엔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저보다 진도가 느리실 겁니다. 지금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물리적으로 이제 경험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교육을 듣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면서 조금씩 경험의 누적치를 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촉 후에는 도입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위촉을 이제 기특하게도 갸륵하게도 위촉 전부터 도입자가 이제 있다거나 CIS를 붙였다거나 하면야 굉장히 조금 잘 키워야 할 이제 후보생으로 잘 키우면 되는데 도입이 안 됐다 하면 도입 활동은 계속적으로 시키셔야 됩니다. 쉬워요. 이때만 해도. 영업은요 상품에 대해 설명도 해야 되고 계약도 받아야 되고 프로세스를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도입은요 뭐가 필요해요? 도입하는데 저는 뭘 알아서 저는 신한라이프에 저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확신을 가지고 강아지한테 도입 회사에 가자고 얘기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야 나랑 같이 돈 많이 벌러 가자. 신한이라는 네임밸류 알잖아. 이런 비전이 있어. 게다가 BI도 있어. 게다가 여기에는 어떤 본부야, 어떤 지점이야. 이런 프라이드들도 그 정도만 가지고 가면 돼요. 필요한 사람은 저처럼 오게 돼 있습니다. 연기를 17년을 했던 무슨 일을 20년을 했던 간에 비전을 보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입 활동은 언제고 계속적으로 시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커리어 패스 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첫 달부터 계약을 본인 그리고 뭐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에게 명함 선포를 하면서 우리 가족 거 그래도 내가 관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제 커리어 패스 W를부터 2열을 간다든지 네가 이 W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보상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식립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시작이 저는 W라고 보고 있습니다. W 습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 계약을 받고 남긴 말 뭐라고 남겼는지 우리 팀원분들은 아시죠? 기억하시죠? 뭐라고 했죠? 기억을 못하네. 원더만 말씀하십니까? 역시 부시점장 계약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군요. 누구하는 계약을 안 했지만 옆에 사람이 선순환 얘기했죠? 예, 언제 끝나야 된다고요? W는? 월화수. 늦어도 목요일날, 뭐 밀렸다 목요일날. 아 그래 좋아요. 평일 안에. 여러분 주말은 쉬셔야죠. 주말은 쉬셔야지 그래도. 저는 늘 그런 주의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평일 안에 내가 할 일들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나서 주 후반에는 뭐 해야 되죠? 놀아요? 주 초에 다 W 했다고? 아닙니다. 다음 뭐? 주 W 주시면 네. 다음 주를 위한 TA를 해야죠. 다음 주에 미팅 잡혔다고 그게 계약이 다 나오나요? 아닙니다. 밀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시간이 다다음 주밖에 안 돼요. 어떡하죠? 이번 달에 해외를 가가지고 다음 달이나 될 것 같은데 이런 밀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 후반에 매일 3개에서 2개 이상은 스케줄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W 습관 잘 이야기해야 되고요. 소울 FC 활용 방법 너무 많아요. 카테고리가. 그쵸? 보통 1년 넘은 친구들도 늘 와서 쪼르르르 와서 형님 이건 뭐죠? 부지점장님 이건 뭐예요? 1년이 넘었는데 이런 질문을 소울 FC에 다 있습니다. 본인의 진도 관리 혹은 본인의 문제점, 본인의 지금 어떤 지표 상황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자료들까지 공시실, 상품 공시실 이런 것들이 소울 FC에 다 집약돼 있어요. 그래서 소울 FC의 활용 방법들 이런 것들도 저는 교육이 좀 있으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화법이나 거절 처리들이 필요하죠. 이제는요. 그쵸? 우당탕탕 지인들한테 계약을 잘 받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거 왜 그걸 거절만 받고 와요. 그러면 거절 처리에 대해서 이 영업에 있어서의 거절 처리, 도입에 있어서의 거절 처리가 다 똑같습니다. 신박한 거절 처리는 아마 부지점장님들 선에서는 없어요. 다 경험해봤고 다 이미 나왔던 사람들이 거절하는 유형은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제가 도입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입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거절이 뭐가 있어요? 대번에 나오는 것들. 꿈이 있어서 이런 류들 있고 나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싶어서 뭐 이런 이유가 있고 뭐 그거는 너니까 잘하잖아. 보험은 좀 거의 다 이런 거 아닌가요? 요거에 대해서는 알려주셔야 돼요. 더 이상 나올 거절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싫어. 야 너니까 싫어. 이 거절 받고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지. 내가 싫다는데 어떻게 해. 보험이 싫어도 거절 처리가 있지만 그냥 이게 싫다는데 그냥 앞에서 장사 없으니까 그런 거절 처리까지 다 알려주셔야 되고요. 생손보 RP 우리 챔피언은 이제 이게 바이블이죠. 그쵸? 들어오면 생손보 RP, 보장성 RP, 저축성 RP 이거 3가지만 외우고 다닌다 라고 하면 지인 영업을 다니면서 거절을 받고 온다. 거절 처리까지 습득이 됐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웬만하면 여기서 계약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관을 만나서도 마찬가지고요. DB 고객을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자산가분들 만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업은요. 나에 대한 신분, 이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고 나서 나에 대한 신분이 확실해지면요. 전문성을 보여주면 돼요. 전문가라면서요. 여러분들이 전문가. 그쵸? 고객을 만났는데 엊그저께 우리 질문해줬는데 현준이가 만나면 어떻게 계약받습니까? 뭐 이런 질문류였는데 뭘 어떻게 받아요? 처음 만났는데 상품 들이댈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사도 할 거고요. 서로 가벼운 아이스 브레이킹도 할 거잖아요. 이런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니즈도 파악하고 서로에 대한 문제점과 성향도 파악을 해요. 조금 친해지는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문가인데 그걸 어디서 보여주냐. 물론 로얄 파트너님들이나 부지점장님들은 가지고 있는 이 나이에서 오는 풍기는 조금 에토스들도 있고요. 명함에서 주는 파워도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 정도의 이제 직급이면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젊은 여러분들이 가면요. 전문성을 어디서 보여줄 거예요? 아까 지인들하고 술 먹으면서 만나는 지인들하고 만나서 전문성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고요. 그 친구들의 머릿속에서 너는 같이 술 먹는 논팽인데 뭐로 보여줄 거예요? 이거 보여줘야죠. 이거. 여러분들이 배워준 거에 대해서 설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운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읊어야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10분, 20분 안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보험회사 간다더니 공부 좀 했네? 이런 태도. 일반적으로 처음 만나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사회 초년생인 것 같은데 뭔가 허술하진 않네. 이런 전문성 제고가 20분 안에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요. 10분 안에 문제점을 진단해줘야죠.
보장 분석해 주러 갔잖아요. 문제점이 반드시 보이잖아요. 문제점 없는 계약고 있어요? 다 진단비 막 3억씩 다 풀. 사망보험금 30억 꽉 찬 사람 봤어요? 다. 실비도 다 있고 운전자도 다 있고 봤어요? 없잖아요. 그럼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의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문제점을 짚어줘야죠. 짚어주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장민철 교수님? 네? 마지막에 뭐해요? 문제점까지 짚어줬어. 그럼 우리가 뭐해요? 마지막에? 제안합니다. 제안하죠. 클로징 해야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애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인 거예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 그냥 외워가 아니라 딱 띡 던져주고 야 외워가 아니라 왜 하는지 why부터 알려줘야 그 친구가 오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를 알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그냥 외워가 아니라 왜 하는지부터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에 주력 상품 컨셉 뭐 이런 거는 이제는 여러분들도 뭐 상품 공부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을 테고 이 친구도 계속적으로 그냥 뭐 놀종 하나 계속적으로 팔던 친구한테도 이제는 조금 뭐 비급여에 대한 건강 보장 상품도 조금 알아야 될 거고 다양한 상품들 뭐 드림업 같은 저축성 상품들도 알아야 될 테니까 여러 가지 상품군들에 대한 것까지 마친다라고 하면 5차월 안에 혼자서 이제 DB, 이관 영업을 나갈 준비가 다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속도로 이제 육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도 이제 안 하시면은 진도가 많이 늦어지는 편이구나 내 도입자가 이런 식으로 조금 위기감과 경각심도 가지고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느슨하게 뭐 쪼여야 될 때는 바짝 교육에 대해서 조금 쪼여주고 이런 좀 긴 시각과 호흡을 보고 나서 육성을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맞출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뭐다? 예, 진심인데요, 진심. 네. 진심 아닌가요, 이거? 진심 아닌가? 이거 뭐지? 내가 잘못 가져왔나? 모든 게 지금 제가 따다다다다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제 나열했잖아요, 그렇죠? 방법적인 것들 그리고 비전 같은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배운 거 그대로 이행해요. 타타타타타타타 언제 뭘 하고 있습니까? 타타타타타타타 드랍 안 돼요? 됩니다. 아쉬운 에피소드 하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기억나는 게 이제 우리 마수진 FC의 한 도입자가 있었어요. 탈장.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후보자가 아주 나이스한 편이었거든요. 뭐 학력 뭐 이런 것들도 준수했고요. 이름만 대면 아실만한 4년제에다가 모의고사 처음에 딱 풀자마자 그냥 70점대 커트라인 뭐 그런 것들은 문제도 안 됐고 하고자 하는 의지, 가족의 서포트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경험해본 후보자 중에 그래도 꽤 나이스했어요. 한 달 전부터 면접을 했을 때부터 제가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됐다, 이제 교육 들어가야겠다 이런 친구라면 교육을 그래도 한 3차례 정도 해줬고 회사에 불러가지고 입과도 안 했는데 입과를 했어요. 5일 정도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도입자 분한테 같이 가서 혹시 점심 한번 먹는 게 좋지 않겠니? 나는 지금 오늘 일정 때문에 나는 못 갈 것 같아서 그래도 너가 도입자니까 가서 엘타워 가서 점심 한 끼 같이 먹고 다시 교육 보내줄래?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죠. 굳이요? 왜? 예? 그 친구 지금 알아서 잘 하고 있을 거고 의지 너무 충만하고 서로 연락 너무 잘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저 좀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 네. 3일째 탈장 컨디션이 자꾸 난조가 온다라고 해서 탈장이 됐대요. 입원을 하겠대요. 네. 드랍이 됐어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언제 태어난다까지만 얘기를 들었다가. 네.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결과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드랍인데 그때 가서 그 친구가 점심을 한 끼 먹어줬더라면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떠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근데 물론 저한테도 후회가 조금 더 이제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이틀째라도 가서 점심을 먹어줬을까? 그러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퍼센테이지라는 건 모르니까 그 사람의 상황도 모르고 드랍의 이유도 모르고 연락이 두절이니까 뭐 때문인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뽑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연구하지 않고 육성을 하지 않는데 떠나가는 거를 스스로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그래요. 아, 나는 도입이랑 안 맞아. 아, 나는 그냥 파트너 비전이야. 도입 안 해. 그거 이제 그 피곤한 거 안 할래. 죽어도 리더 안 됩니다. 일시적인 리더는 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잠깐 부여하는 3개월 GSL, 뭐 SSL, ESL 잠깐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얼마나 가는지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긴 호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영업에 대해서 진심이듯이 육성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다가가고 진심으로 케어하고 그 친구가 진도가 좀 늦어질지언정 내가 진심이면요 기다려줄 수 있는 아량도 있는 거고요. 어떨 때는 주말 밤낮 가리지 않고 호되게 혼낼 수도 있는 거예요. 호되게 채찍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더 움직여야 분명히 무언가가 조금 해결이 될 텐데 무언가가 성장할 텐데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 친구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절대로요. 드랍의 원인은 내가 육성을 게을리한 결과라고밖에 저는 설명이 안 됩니다. 혹시 그 마지막으로 이제 Q&A 하면서 수업 마치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끝낼게요.